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이전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께 사례를 설명드릴 때 항상 이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대법원 홈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경매물건 정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점점 더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분도 계실 테고 슬슬 게으름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경매 강의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30분씩 투자를 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강의를 듣는 습관, 오늘 한번 한 달의 강의 시간표를 정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대법원의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의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대법원 사이트와 연관된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것을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종전에는 신문에서만 공지가 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공지를 합니다. 자, 보통 입찰일이 정해지기 보름 전에 공지를 합니다. 15일 전에. 자,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 얼마에 하겠다, 자, 이런 것을 공지를 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게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를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7일 전에 가장 중요한 서류인 매각물건 명세서를 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지하는 대법원의 이 모든 내용이 경매의 중심입니다. 모든 정보가 법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보통의 일반 유료 사이트는 자, 이러한 대법원의 내용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가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혹은 대법원의 자료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 편리한 유료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입찰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대법원의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 대법원의 자료에는 일반 사이트가 모든 정보를 그쪽에다 옮겨 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과 법원의 여러 가지 문서가 송달된,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모두 일반 사이트에 올리지는 못하죠. 그리고 수시로 그러한 내용들이 대법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두 일반 사이트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이트를 계속 보셔야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부동산이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또는 취하되기도 하죠. 그리고 입찰일이 정해져 있다가 제때 입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역시 대법원에서는 바로바로 이것을 공지함으로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의 경매 정보를 여러분은 여러모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대법원의 경매 정보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에 대한 설명, 절차를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뒀고요. 경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민사집행법을 올려뒀죠. 그리고 주택을 경매하시는 분이 꼭 알으셔야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쉽게 설명해낸 부분을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이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경매를 하시다 보면 많은 판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판례도 대법원의 경매 정보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법원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실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법원 사이트를 워낙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가 두 개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 중에 경매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입니다. 경매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서 생산되고 또 일반 사이트가 이것을 가공하여서 또 다시 더 편리하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정보의 중심은 바로 이 대법원 사이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체적인 화면이죠. 보시고요. 경매 공고도 종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경매가 처음 시작되면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하게 되고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경매가 시작되면 사건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까지인 걸로 이렇게 공지가 된다는 내용 보여드렸고요. 또 이것이 준비가 다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는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한 것이 오래된 것을 여기 다 모아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오래된 사건, 예를 들어서 2004년 사건도 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사건도 여러분들이 혹 보시고 싶다면 매각 공고 옛날로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알기 쉬운 경매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매 용어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상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도 보입니다. 자, 경매에 대한 서식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 입찰표뿐만 아니고 위임장도 쓰실 때가 있고요. 간혹은 인도명령 신청하실 때도 있고 불허가를 신청하실 때도 있겠죠. 자, 그러한 모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이런 것도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찰을 참여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일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 입찰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아무래도 경매 정보 검색이 되겠죠. 자, 이것도 두 파트로 나눌 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 법원의 한 개를 보시겠다면 경매 물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안동지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 이것을 보고 싶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내용 보시면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자 이 사건하고 관련된 매각 물건 명세서 입찰일 일주일 전에 공지된다고 그랬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뒤쪽에는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가 역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기록들은 항상 경매가 완전히 종료되고 완전히 종료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배당까지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어서 배당이 종결됐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앞에 제목만 남아있고 나머지 많은 기록들은 일단 다 사라지죠. 자, 그래서 지난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겠다면 대법원에서는 사건 번호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이트를 여러분 또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경매 특정 사건을 보시겠다면 경매 사건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되는 법원의 사건 번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이 사건을 그냥 한 번 더 볼까요? 안동법원의 자, 이 사건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기본 내역, 물건 내역, 기일 내역, 그리고 문건 처리 내역. 자,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죠. 자, 워낙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 앞부분에는 사건 번호,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채권액이 얼마냐, 경매 대상이 어떤 부동산이냐.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냐.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물건 내역은 경매 대상인 부동산과 그 주변 상황. 자, 여기 보면 농지증이 필요하다, 과수목을 포함해서 감정했다. 자, 이런 중요한 기록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일 내역은 언제 어느 금액에 입찰 하겠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낙찰된다면 낙찰 허가나고 배당일 그리고 이런 나머지 기록들이 계속 앞으로 여기 남아 있겠죠. 자, 문건 처리 내용 역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경매가 처음 시작되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권리 신고를 받고 한 이런 많은 기록들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거고요. 자, 문건 접수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기록들입니다. 자, 이 기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이 앞에 있던 기록의 윗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뒤에 있는 기록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정보광장을 보실까요? 자, 여기에는 경매와 직접 연관이 되는 민사집행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민사집행법의 법조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종합법률정보는 판례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경매를 잘 하시려면 많은 판례를 알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례를 찾으시려면 자, 이 판례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많이 중요하죠. 주택을 경매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으셔야 되는데, 자, 그 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법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략하게 해설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해설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해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은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법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는 이제 나의 경매라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법원의 내용을 따로이 보관하는 또 기능이 있죠.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밑에는 법원의 경매 정보가 있고 요 아래쪽에는 실제 대법원의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도 있고요.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많이 하시겠다,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등기소 안에 가시면 등기부에 대한 많은 해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동상경매를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에 대한 사이트는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고 보조적으로 일반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편리하시기는 일반 사이트가 더 편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중심은 대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대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를 활용해서 좀 수익이 나온 그런 사례를 하나 같이 보실까요?
자, 안동이 아니군요. 이것이 자, 안동입니다. 안동의 과수원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0여 평이 되고요. 8,006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 자, 이것이 2005년도에 5,200만 원 정도에 감정이 됐었고요. 누군가 낙찰받고 2번이나 포기를 했었네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3,1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포기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자, 여기 등기부상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기부에 임차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주택의 임차권과 다른, 주택의 임차권은 원래 이 토지의 임차권이 변형된 것이고, 원래 민법상의 임차권이란 게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94년도에 임차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 낙찰 후에 인수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권리상의 내용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인수되니까 낙찰자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것이 나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인수로 나와 있는데 실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자, 이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만약에 아까 그 선순위로 보였던 임차권이 낙찰 후에 인수된다면 여기에 기록상으로 인수되는 기록을 기록해야 됩니다. 임차권이 인수된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초기에는 임차권이 인수되는 걸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죠. 자, 그것이 왜 바뀌었냐? 제가 옛날에 모아놨던 그림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기 전에, 자, 아까 이걸 보시면, 자, 이 과수원이 세 필지죠. 세 필지에.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문제로 해서 여러분 낙찰됐고 포기했던 내용인데, 왜 포기했느냐? 그 기록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제가 따로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모아뒀던 사건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있죠. 말소되지 않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 자, 이 사건 맞죠? 2004 타경 1407 안동 사건. 자, 여기 임차권이 원래는 인수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중간에 이미 지워졌습니다만 대법원의 문서 접수 내역을 보면, 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차권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대법원의 기록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웠습니다만, 그 당시 경매 진행하는 중에 원래 인수였다가 임차권자가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기록을 접수했다. 자, 이런 기록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다면 인수되는 그 임차권이 결국은 인수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 접수 내용을 수시로 보시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법원은 두 개의 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용하는, 앞선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경매와 관련된 정보는 COURT 커터 옥션이에요. ONGO.KR.
자, 여기가 경매하고 관련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아까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법원은 경매보다는 사실은 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의 본래의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코트입니다. COURT 앞에 S가 붙습니다. 슈프림 코트 go.kr. 자, 이것이 재판과 관련된 대법원 사이트이죠. 자, 여기에 경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슈프림 코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맨 첫 화면 중간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경매뿐만 아니고 모든 재판을 여기서 다루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재판의 내용, 현재 진행 상황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경매하고 관련해서 자,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인도명령이 언제 심리를 하고 언제 결론이 날 건가, 어떻게 결론이 날 건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경매하고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했다면 그 항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2심, 3심이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이런 것조차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매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다 여기서 검색할 수 있죠. 특히 예고 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예고 등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여기서 쉽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부동산은 등기부가 중요하죠. 유료 사이트에서 등기부를 많이 제공합니다만 간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등기부를 보고 싶어 하실 때 등기소까지 가실 필요 없이 대법원의 등기소가,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렴하게 바로 컴퓨터로 등기부 내용을 열람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산을 경매하는 것도 대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특히 나의 사건 검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인터넷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잘 하시려면 인터넷상의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대법원의 경매 정보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외에도 또 실제 재판하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도 또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나의 사건 검색과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특정 사건을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지원의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대법원의 기록,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기록입니다. 자, 사건 번호나 목록, 경매 대상인 목록, 또 배당 요구 종기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 내용이 없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자, 여기 경매와 관련하여 지금 소송하고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주지방법원 2007가단 7487 민사 본안 소송 중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경매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물건을 낙찰 받아도 되느냐 마느냐, 자,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이전에 일반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농지 3,616평방미터가 경매로 나왔고요. 지금 1억 4,400여만 원에 감정돼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관리지역의 두 필지입니다. 자, 그 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김씨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 씨가 건저당 설정하고 5천여만 원을 빌려줬나 봅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하고 결국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돈을 5천만 원을 달라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건저당이 무효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 건저당이 건저당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것이 예고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고등기를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노랗게 표시된 예고등기가 바로 대법원으로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예고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면 그 사건 번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자, 이 사건의 토지등기부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번 건저당 말소를 해달라. 자,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이 예고등기입니다. 여기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2007 가단 7487 여주지원이죠. 자,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소송하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일반 소송하는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셨던 경매 관련 사이트와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대법원은 경매 사이트와 일반 재판하는 사이트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아까 그 여주법원의 예고등기의 사건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여주지원 2007 가단 7487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서 이것을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사건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름 그리고 건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송됐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송된 내용을 자, 여기서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여주지원에서 이것이 서울 서부지원으로 이송됐다. 자, 이것을 다시 보면 아까와 똑같은 기록이 또 나오죠. 자,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건저당권자, 그 상대방이죠. 자, 결론은 원고가 졌다. 자, 원고의 주장은 건저당이 무효다. 경매를 신청한 건저당이 무효라는 건데 결론은 건저당이 진짜다. 그래서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예고등기를 단순히 겁을 내시지 말고 이렇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잘 활용하셔서 예고등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리 이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인도명령에 대한 것인데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인도명령 사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보통 인도명령은 타기라는 사건으로 부여가 되죠. 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2007 타기 363이라는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뭔 기록이 좀 잘못됐는데요. 다시 볼까요? 자, 이겁니다. 대법원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경매로 낙찰받고, 자, 이 밑에 기록을 보시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아까 미리 준비한 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을 나의 사건 검색에 입력하고 낙찰자의 이름이나 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 채무자나 임차인이 되겠죠. 그 이름을 기록해서
검색을 하면 인도명령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경매를 훨씬 더 재밌고 수익이 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경매는 정보의 싸움입니다. 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빨리 취득하느냐가 승리하는 지름길이죠. 자, 대법원에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일반 사이트보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특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대법원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예고 등기나 인도 명령이나 항고와 관계해서 자, 이 내용이 소송의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을 정확하게 권리 판단하기 위해서 나의 사건 검색을 많이 활용하셔야 합니다.